특별히 가격이 막 올라야 될 이유를 제가 기사를 가지고는 못 찾았어요. 그냥 음, 뭐 지난달에 ETF 승인 이후에 꾸준하게 ETF 관련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마이클 세일러 그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또 추가로 3천 개를 샀다라는 음, 기사도 있긴 한데 사실 약간 지난주 말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의 관계자가 그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은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또 다른 오실 뿐이다. 뭐 이런 음, 폄하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장이 안 좋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음. 네, 작가님, 이게 참 요즘 처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야, 이게 막 갑자기 10% 오르고 이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인데, 이거를 2014년 이후로 쭉 경험하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막 뭔가 엄청난 막 이런 느낌은 아니신가 봐요. 그렇죠. 비트코인한테는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방향으로 하루 만에 10% 올라가는 것도 드물지 않고요. 음, 이거보다 더 흔한 일은 이제 하룻밤에 10% 20% 빠지는 게 훨씬 더 흔하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표현이지만 뭐 365일 중에 5일만 이런 날이 있고요. 음, 60일은 뭐 그냥 뭐 그저 그렇고 300일이 안 좋아요. 아, 그렇군요. 쭉 떨어지죠. 300일 동안은 안 좋게. 어, 그다음에 60일은 뭐 그냥 대충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표현이고요. 음, 이게 또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날이 이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여태까지 7천만 원까지 온 거죠. 음.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지금 이 가격에 좀 이렇게 사도 될까요, 이거? 글쎄요, 단기 고점을 조심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 많이 밀려서 와장창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요. 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장일 때도 조정을 하면서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그럼 음, 뭐 비트코인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자산들도 올라갈 때도 한 번씩 푹푹 떨어지면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음, 그래서 그 호흡을 좀 잘 보시면서 근데 저는 이게 그 대세 상승장의 지금 초중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대세 상승장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을 했죠. 음.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우리는 그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가 굉장히 시장이 좋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1월에 잠깐 조정을 하는가 싶더니 2월 달에 다시 이렇게 폭등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1월 달에 폭등할 걸 2월 달에 한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사실은 ETF 승인 이후에 이런 모습 보였으면 우리가 누구나 다 궁금증이 없죠. 그냥 음, ETF 승인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음, 근데 지난달에는 이제 ETF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폭등은커녕 이렇게 조정을 당했어요. 음, 5천 하나로다가 5,300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지금 7천만 원 후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지난달에 일어났으면 우리가 그 이유를 다 고민 안 하죠. 전부 음,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 달이라는 조정이 있고 나서 하니까 이제 지금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뭐 그냥 그 ETF 승인의 결과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 뭐 음, 미국의 대선 뭐 이런 걸 고민해 보면 원래 올해가 이제 그냥 좀 선방형이 돼서 음, 좀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조정은 세게 와요. 그러니까 음, 여태까지 대세장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오른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올랐다가 한 이틀, 3일 쭉 오르는 것 같다가 하루 푹 음,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 대규모 자본이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죠. 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지금 막 사야 될 것 같을 때는 자기만 그런 건 아니니까 잠시 좀 멈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계획을 세우고. 네. 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이 가격을 다시 못 잡을 것 같지만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아서 지금 사서 음, 폭락해갖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 확률이나 어,
이 가격에 못 다시 살 거다라고 기다려가지고 이 가격에 못 사게 되는 확률이나 지금 뭐 비슷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마음은 쏠리죠. 지금 사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쵸. 막 폼모 든다고 응,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이 가격이 다시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뭐 전혀 기회를 안 주고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7천만 원 미만에서 비트코인을 사긴 어려울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7천만 원대에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건데 지금 이제 막 오늘 밤에 8천만 원 된다 그래가지고 뭐 다시 7천만 원에 살 기회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네요. 음, 비트코인에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은 역시 비트코인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음, 재밌어요. 그러면 계속 조금, 오르지만도 않고 계속 떨어지만도 않아요. 단기 조정을 조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좀 이렇게 적어도 좀 옆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좀 구매 기회를 줄 거다. 일정 기간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어젯밤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막 갑자기 포모가 오거든요. 보통 음,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막 지금 이 가격에 안 사면 막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가격에 못 사서 이제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보다는 아마도 다시 사게 될 거 확률이 더 높아요. 음, 그, 기다려 보세요 좀. 교수님, 그리고 그러면은, 기다리시면서 좀 계획을 세워야죠. 이제 비트코인이 음, 진짜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에 대해서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막 사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음, 말씀이고 네. 지금 살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거 봐라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단한 거니까 좀 관심을 갖고 이제는 계획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군요. 교수님, 그럼 확신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은 좀 적립식으로 이렇게 뭐 한 달에 일정 부분 이렇게 혹은 뭐 하루에 일주일에 얼마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 괜찮을까요? 비트코인은 적립식으로 투자해가지고 별로 답이 없어요. 아, 그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버갖고 1년에 하나를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하나를 못 사는 게 아니라 1년에 0. 뭐 얼마를 살 수 있을까요? 이 그쵸. 한 가격이면 0.2를 살나요? 0.2개 정도 살 거. 예. 0.2개를 사면 이제 2를 만들려면 이제 5년이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 가격이 멈춰 있을 때 얘기잖아요. 비트코인. 음,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싶을 때 그냥 결단을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제일 승자는 돌이켜 보면 지난해 초 음, 되게 안 좋았을 때 FTX가 지지난해 말에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암울했을 때 그때 이제 결심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사실은 승자죠. 아, 요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때 제가 FTX 사건 때 음, 라방을 켰거든요. 저도 되게 음,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뭐 흥겹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는 제 영상이 있는데 그래가 괜찮다 힘내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그 다 들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말에 힘을 내서 그때 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때가 저, 3배쯤 됐을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로 아마 3배 이상 된 것 같은데. 한 2,500 예,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화로. 그쵸? 더 그렇죠. 그러니까 3배쯤 되니까 그분들이 진정한 승자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DCA 해가지고 답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 DCA 했으면 이제 기회 놓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때는 그냥 결심을 해야 돼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도 2018년도에 이더리움을 20만 원에 잡을 때 네. DCA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2, 30만 원이야. 이건 좀 너무 떨어졌는데 그냥 확 들어가 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음, 역시 올라가야죠. 지금 음, 얼마 이더리움만 해도 지금 뭐 400만 원 오늘 넘었을걸요. 어저께인가. 저. 교수님, 그 교수님의 저서인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네, 168페이지를 제가 예전에 읽어보고 오늘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정부와 기관은 비트코인을 막지 못한다라는 주제로 네, 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막지 못할 것이기에 결국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미국의 엘리트와 기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메타버스와 금융, 무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세계로 나아가는 비전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네,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정도인가 했는데 지금 ETF 승인되고 미국 정부에서 막지 못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대규모 채택하는 걸 보면 정말 네, 놀랐거든요. 교수님, 네. 이거를 어떻게 좀 미리 알 수 있으셨나요? 이게 사실 작년에 쓰신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거의 10년 2014. 전이잖아요. 네, 2014년도. 음. 이거 어떻게 미리 이렇게 될 거를 그때 어떻게 아셨습니까? 알았다기보다는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워낙에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없애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걸 구체적인 액션을 하든지 아니면 사고 실험 상태에서 이제 해보든지. 그런데 음, 비트코인을 없앨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미국은 그거를 품으려고 할 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왜냐면 음, 그것이 가장 싸게 먹히고 오히려 또 남보다 일찍 품었을 때는 또 유리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제 음, 생각보다 좀 딜레이 됐어요. 어.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제 어. 생각보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대규모 채택을 예상해 주셨네요. 그럼 앞으로는 네, 이제 정부와 미국 정부와 미국의 어떤 그런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채택하는 그런 초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예상을 해보자면. 여러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건 기업형 블록체인인데 네, 이제 은행가들만 지금 이제 막 요란스럽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제 빅테크들이죠. 음, 한번 페이스북은 뒤였고 리브라로 네, 한번 남들 안 할 때 손을 내밀었다가 손이 잘렸고요.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파란 신호등을 켜줬기 때문에 구글, 아마존, MS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거예요. 안 움직이진 음, 않을 거예요. 음, 네.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 주면 훨씬 더 그런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뭐 그런 게 좀 될까요? 당연하죠. 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놀랍게도 제가 관찰한 바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비트코인 된다고 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요. 맞아요. 저 기억나는 게 작년에 네, 그 교수님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출간 때 제가 인터뷰했을 때 사람들이 네, 아니, 금방 바꾼다. 이거 SEC 승인만 되면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요즘 주류 언론에서 비트코인은 사기고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책임 있는 분,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 벌써 한 1년 전만 해도 없어질 거라 그랬는데 네, 네. 그런 분들 다 없어지고 지금은 비트코인의 막 가능성이나 가격이 뭐 10% 올랐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속이기 때문에 네. 내가 말했잖아. 막 이러면서 나는 원래부터 비트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내가 안 음. 가지고 있을 뿐이야. 뭐 이렇게 말들을 바꾸더라고요. 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편안한가 보야. 제 주변도 그래요. 음, 자기가 나한테 비트코인 얘기를 듣고 여태까지 하나도 안 샀는데 자기는 나한테 비트코인 얘기 들었을 때부터 이미 될 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어, 그게 참 그렇군요. 음,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이더리움도 조금 아까 그 구매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더리움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접근 가능한 가격인 것 같고, 좀, 아니 이것도, 이더리움 많이 올랐어요. 어저께인가 이더리움만 올랐는데 음,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것도, 접근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개수 그러니까 하나를 사고 이러는 게 문제는 아니니까. 음, 비트코인도 0.1개 사면 되니까. 이더 10개 비트코인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10대 1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됐을 거예요. 10대 1이. 네, 근데 10대 1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음. 10대 1이.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조금 덜 앞으로 비트코인 따라서 확 올라갈 수 있을까? 이더리움을 좀 사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죠. 그거는 좀 오히려 낫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 쪽 소액으로 담는 것보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각자의 이제 음, 스탠스인데 비트코인 또 많이 조정을 받으니까 비트코인 저기 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으니까 좀 모험적이죠. 근데 모험적이군요.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도 모험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워낙에 모험적인 걸 하니까 이 세계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아, 워낙에 인생 역전을 꿈꾸니까 이더리움도 되게 보수적으로 보이죠 그들에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간다.
음. 비트코인보다는. 그러나 또 조정받을 땐 또 세게 받으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적절히 섞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러면은 또 이제 한 발 더 이더리움에 더 나아가서, 야, 네. 이것도 이제 너무 비싸고 늦은 것 같고, 한 방에 막 100배, 1000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온갖 그 알트코인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막 한 번에 100개, 1000개씩 이런 분들이 교수님 보시기에 대부분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비트코인 나한테 배워서 맨날 다 알트하고 있더라. 그럼요. 그건 뭐 그럼, 원칙이에요, 원칙. 저기 법칙이에요, 법칙. 그럼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을 위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한다고 말 안 들어요. 그냥 그게 현상인 거죠. 그게 현상인 거죠. 음, 뭐, 또 실제로 그거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확률이 음, 적을 뿐이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뭐 제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제 말을 들은 사람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제 말, 제가 말한 거가 보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는 사람만 나올 거야. 그래서 음,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본인들 알아서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연구한 사람이지 뭐 네. 알트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알트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 걸 알지만 알트코인 찍어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알아서 교수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굉장히 위험하죠. 네. 아, 굉장히 그러나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각오한 거니까. 네. 모르곤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홍콩 ELS 같은 것도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단면인데 음, 알고 하면 괜찮죠. 음, 그만큼 이제 본인들이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단 나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지금의 주장하는 거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음, 불완전 계약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기 당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그쵸. 당하려면 상대방은 왕창 먹었는데 나는 왕창 잃어야 그나마 성립을 하는데 음, 그거 상품 판 사람들도 잃었을 거예요. 그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몰랐다고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알트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여튼 진짜 음, 위험하다. 원금 다 네. 날릴 수도 있다. 인, 비트코인은 위험하지 않다. 어, 비트코인은 뭐 제가 매경 TV에 나갔는데 그분 앵커께서 뭐 레버러지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비트코인 해가지고 망하진 않는데 비트코인을 해서 망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이 레버러지 해가지고 음, 막 마진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다. 음, 선물 옵션. 그러니까 네, 뭐 비트코인은 안 망해요. 음, 비트코인만 했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좀 물리더라도 견딜만 해요. 비트코인은. 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DC에 분할 매수해가지고 답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음, 안전하기는 분할 매수가 제일 안전하죠. 음, 안전한 거 권할 거면 그냥 은행에 저금하면 되죠. 음, 안전할 거 권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이 올라타긴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DCA는 답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거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나중에 하다 보면. 음, 그러니까 이제 잘 찾아서 하라는 뜻인데 그거를 그렇게 위험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아, 네, 왜냐하면 꺾여도 자기가 시간의 그 기간이 당장 다음 달에 뭐 자기가 등록금 낼 거를 갖다가 음, 비트코인에 박는다. 그러면 안 되죠. 뭐 월세 낼 거를 박는다.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나 음, 자기가 3, 4년을 내다본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넣어가지고 설사 지금이 단기 고점이라 하더라도 안 망하는데 음, 이더리움만 해도 상당히 고전을 해야 될 거고요. 음, 만약에 단기 고점을 잡았다면 회복하는 게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여태까지 회복력을 보여줬는데 그 이하의 그 외에 다른 알트들은 사실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음. 존재하고 있는 거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한 6, 7년째 9 마이너스 929%막 이런 거 널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하시면 돼요. 알트를 뭐 제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실 분들은 아예 안 하겠죠. 뭐 음, 하려고 했는데 제 말 듣고 안 하겠습니까? 제가 뭐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 주변도 음, 말 안 듣기 때문에 그건 탐욕에 이끌리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음, 다만 알고 하시면 돼요. 음, 본인이 그냥 굉장히 위험한 실제 우리가 뭐 전쟁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전쟁이에요, 알트.
아, 진짜 전쟁터에 나가는 각오로 가셔야 돼요. 음, 그러면 하셔라. 그럼 하셔라. 그거 뭐, 그건 못 말린다. 음, 본인이 뭐 전쟁터에 간다는 마음으로 하겠다는데. 음. 교수님, 그럼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 그래도 네, 역시 비트밖에 없는 것 같아 하고 비트 생각하시다가, 네, 아, 그럼 내가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네, 뭐, 1년 뭐 6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말고, 네, 뭐 한 5년 뒤에, 뭐 2030년 정도까지, 네. 그렇게 보시면 비트코인 장기적인 가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높다면 사실, 지금 내가 뭐 7천에서나 8천에서나 이게 뭐 한 3억, 10억 간다면 뭐 상관없잖아요. 2030년도에 가격을 어떻게 알겠냐면요. 음, 비트코인은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음,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요. 지금 예를 들면 아주 보수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은 되게 적어요. 다시 음, 말해서 4천만 원 미만 떨어질 확률은 되게 적다고 보고 있어요. 음, 없지 않지만 적은데 비트코인이 1억 넘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억 갈 확률이 높지 비트코인 4천만 원 떨어질 확률에 비해서 높아요. 음, 지금은. 그러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이거 넣어놓고 5년 동안 없는 셈 치면 네, 1억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거에 고작 내가 5년 놓고 1억 먹으려고 해? 딴 거 하지 뭐 생각하실 거예요. 음, 근데 딴 거는 그렇게 확실한 게 없을걸요. 어, 비트코인은 1억이라는 기준점만 놓고 뭐 5년 안에 확실히 된다. 거의 음, 확실시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가 음, 보장할 수 있냐 그러면 뭐 그건 못하죠. 어, 보장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음, 근데 제 견해로는 5년 안에 1억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 수익률이면 별거 아니다. 다른 거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 다른 게 그렇게까지 확실하진 않아요. 음,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100% 가까운 99.99 99%의 확률로 1억을 보는 거고 음, 그거보다 좀 더 조정해서 뭐 70% 확률로 얼마를 보냐 그러면 뭐 2, 3억 보죠. 어,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확률로 2, 30% 확률로는 어디까지 보냐 그러면 10억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근데 확률은 2, 30%밖에 안 되지만 10억 음, 갈 수 있어요. 비트코인. 어, 5년 동안. 확률은 2, 30%다. 그럴 확률은. 음, 그러나 지금 사서 이게 4천만 원 미만 떨어질 확률보다 다 높다. 그게. 다 높다. 4천만 원 미만 혹은 3천만 원 미만 떨어질 확률은 거의 한 자릿수다. 이렇게 하방은 닫혀 있는데 상방이 열려 있는 확실한 투자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1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투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상방은 거의 무한대로 열려 있는데 음, 하방은 굉장히 안정적이야. 절반 떨어지는 적도 여러 번 봤어요. 저는. 근데 80%가 날아가는 것도 봤는데 음, 80% 날아가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그 상승장에서 고점에서 하락할 때 80%다 순간적으로 날아가요. 네, 근데 바로 회복을 해요. 그거는. 그래서 음, 그냥 절반 날아간 셈이 돼요. 상방에서 잡은 사람들. 음. 네. 실제로 지난번 8천이라고 하지만 뭐 7천만 원대에서 우리가 사실 2,500이 얼마나 갔나요? 다 3천만 원대에서 오래 있었지. 저 2,500은 거의 그냥 짧게 음, 있었던 음. 거고. 그렇죠. 다 음, 3천만 원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절반인 거예요. 절반. 음, 그러니까 그럴 확률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후에 뭐 5년 그러면 그렇지만 10년 잡죠. 10년 후에 10억 갈 확률은 한 3, 40% 이상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보시는.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지금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예, 예. 음, 거의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동산 음, 투자할 때, 음, 이 부동산 가격이 막 5, 60% 폭락하는 거는 국가가 나서서 막 부양하면서 막아주고, 음, 그 대신에 상승치 맞으면은 두 배, 사 배까지 열린 데서 참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과세도 예, 되고. 근데 음. 비트코인은 이게 두 배, 세 배가 아니니까 상방이 두 배, 세 배 아니야. 너무, 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교수님, 그,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369페이지를 제가 읽어봤더니 오늘 다시 또 읽어봤거든요. 비트코인은 음, 소유권 혁명이다라는 주제로 음.
이념보다는 투자 상품으로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거래소의 사기 행각을 방치하는 것이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 은행과 금융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듯이 뭐 금감원이나 어떤 뭐 이런 거 하듯이 거래소를 국가가 관리 감독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탈중앙을 막 이렇게 가야 된다고 탄생한 비트코인이 결국은 중앙 중에 중앙인 국가라는 엘리트에 대해서 관리되는 이렇게 제도권으로 편입돼서 좀 발전하게 될까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경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음, 비트코인이 초창기에는 이제 지하 세계의 독립적인 돈이라고 이제 믿어졌어요. 음,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장의 확장의 한계가 있는 거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확장이 되려면 정부가 망했어야 돼요. 달러가. 달러가 이제 붕괴되는 사태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지정학적인 위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가 이제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간혹 일어나니까 그런 일은 음, 그런데 그런 경우에 비트코인이 지하 세계에 아주 유력한 독립된 어떤 화폐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초창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그 사고 실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음, 믿었던 거고. 근데 어쨌건 달러가 그렇게까지 빨리 붕괴하는 게 이제 안 일어난다면 사실 비트코인 하나의 문화로 멈춰 있어요. 죽진 않겠지만 하나의 문화로 갇혀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일군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주류 제도권하고 이제 접목시키는 노력을 해왔죠. 그 음,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수도 있고 정부적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른 스케일인데 비트코인이 지하 세계에 이제 독립된 돈으로 있는 것보다는 제도권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 위기 시에 정부가 미국을 말하는 겁니다. 음, 통제나 관리나 어떤 걸 가능하도록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번 일이. 음, 어쨌건 제도화 시키려는 어떤 일본의 사람들의 노력이건 정부의 어떤 그런 큰 그림이건 간에 비트코인의 경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지하 세계의 일본의 독립된 머니로 존재하다가 달러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달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음, 제도화돼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일 때는 가격 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배랑 비슷하죠. 배가 바다에서 멈출 때 음, 자동차처럼 이제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배는. 그러니까 그 물의 어떤 저항력과 이런 걸 이용해서 멈추는 거죠.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팍팍팍 조정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배처럼 통제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네, 음, 그래서 그런 경로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뭐 그 지하 벙커 만들어 놓고 통조림 20년치 쌓아놓고 생수 쌓아놓고 음, 그 정부하고 한판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총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라면. 근데 그런 사람들만의 돈으로 남는다면 비트코인은 이 가격이 아니죠. 비트코인 한 음. 100만 원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로를 탔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도 오른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뭐 거래소나 이런 거에 그냥 두면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쵸. 이미 ETF가 승인 나기 전에도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음, 비트코인은 지하 세계에 독립된 돈으로만 존재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겠죠. 음. 그럼 작가님이 아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결국은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에 편입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제도권에 막대한 돈이 몰려드니까 그렇게 좀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뭐 지금의 100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을 때 음, 그럴 때는 비트코인이 100억이 되겠죠. 아, 그거 아니면 비트코인이 100억은 모르겠지만 지금 10억이 넘는 길은 이 길이에요. 지금 가는 길. 음, 기업이나 이런 제도권이 왕창왕창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음, 그런 용도로도 비트코인은 훌륭합니다. 음, 비트코인 지하 세계에 이제 뭐
독립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아나키스트의 머니로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지만 이런 제도권들이 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산으로서도 아주 훌륭합니다. 어. 그런 면이 있어요, 비트코인에게. 교수님, 그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지위를 가졌던 게 이제 금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제 1930년대에 미국 정부에서 금을 개인이 가지는 걸 뭐 금지했었다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작가님 책에서. 그렇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죠. 근데 그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했던 거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을 미국이 개인 소유 금지를 혹시 할 수도 있을까요? 당장은 안 되죠. 어, 당장은 안 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이제 회복,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이제 차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공황 같은 게 오면 네. 이제 민중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 금지가 이제 가능성을 떠나서 어떤 민중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비트코인 게임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대중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느끼는 그 생각은 뻔할 거예요. 예. 왜 내 허락을 안 받았나? 음, 예, 사실은 비트코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근데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지적으로 정보력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느냐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다 동일한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죠. 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재력과 지력이에요. 예. 음, 재력과 지력에 있어서 이제 아주 이제 운이 좋거나 아주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보였던 거죠. 음, 근데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죠. 본인이 지난 적어도 2017년도에는 다 알았을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존재는 알았죠. 예,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선택한 거라는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극심해지면 비트코인을 금지하려고 하는 이제 파퓰리스트한테 표를 줄 날이 올 거예요. 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나중에. 보시는군요. 네, 나중에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여러 개 생겨야 돼요. 음, 근데 그 전까지 가려면 비트코인이 하나가 지금 한 100억쯤 될 때쯤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진 열심히 잘 벌면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제가 열심히 주변에 알렸던 이유가 이거 모르고 있었다 하면 나중에 되게 억울한다. 억울할 음, 텐데 이거를 소외당한 사람들은 되게 억울할 텐데 본인들의 책임이라는 최소한 내가 선택했다라는 생각이라도 주려면 음,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음, 억울할 겁니다, 나중에. 지금 7천만 원인데도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게 7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이사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럴 텐데 하나도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 구경하지 이가게 못 합니다. 음, 근데 7억이 되는 것도 구경하게 될 건데 그분들은 700만 원일 때도 구경했던 분들이 지금 7천만 원도 구경하는 거고 7억도 구경할 거거든요.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남이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사님이 한 10개 갖고 있어. 7억일 때 10개 갖고 있는데 10개는 주변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일단은. 예, 예, 상상해보자고요. 주변에 예,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야, 너는 운 정말 좋게 그냥 대단하다. 어떻게 사가지고. 넌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럴 거예요? 아니면 질투하겠죠. 시기하고. 단지 질투가 아닐걸요. 배가 너무 아프고 끌어내고 싶지 어, 않을까요? 솔직히.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부당하다고. 이게 강남 아파트만 해도 지금 막 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벌써 막 그런, 아니, 그냥 뭐 아파트 나는 강북이나 저 지방에 집 발령받아서 거기 샀을 뿐이고 15년 전에 이 친구는 그쪽 샀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이게 부당함을 느끼는데 이게 비트코인처럼 막 그 정도 가격이면 정말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지도 근데 못하는 거고. 강남 아파트는 한국에만 해당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아, 전 세계적으로 시위와 이런 것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압수하거나 금지하라. 그렇군요, 이게. 음,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련한 정치꾼들이 어느 나라나 다 등장을 하죠. 음, 그래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막 총싸움한 전쟁이 아니라 음, 비트코인은 점유를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숨기고 이제 도망 다니고 뭐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어떤 나라에서. 음. 실제로 당, 그, 당장 음, 5년 안에 중국에서 벌어질 일일 것 같은데요.
아, 5년 안에 중국에서 이게 미리 벌어질 거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음, 소유 금지를 아마 때릴 거예요, 중국이. 소유 금지. 작가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시기를 홍콩 약간 비트코인 ETF를 살짝 이렇게 열어주면서 약간 네, 이중적인 태도를 중국이 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그럼 그러니까 중국, 홍콩은 계속 비트코인에서 계속 개방적인 정책으로 가고요. 음, 중국 본토는 오히려 더 억누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놔두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억이 넘고, 우리나라 돈 1억이 넘고 이제 달러로 10만 달러가 넘는다. 그럼 중국 정부가 안 나설 수가 없어요. 중국 국민들이라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왜 쏠린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중국인들이 그렇게 쏠리는 거를 중국의 엘리트들이 제일 두려워할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매장론 같은 게 잘 발생 안 해요. 그렇죠. 예, 막 백화점 열었는데 시간 기다렸다가 뛰어들어갖고 막 아무거나 짓고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쵸, 그쵸. 근데 중국에서는 코로나 전에 엄청나게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매장은? 저도. 막 거기서 막 옷 가지고 싸우다가 옷 찢어지고 막 이런 거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우리는 줄 서서 기다리는데 거기 그냥 물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음. 정부가 되게 두려워할 겁니다. 그럼 지금 중국의 주식이나 지금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락해서 지금 국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더더욱 그럼 달러도 막 못 믿겠다. 중국 돈은 당연히 못 믿겠다. 그럼 비트코인이 답이다. 이렇게 좀 연결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홍콩 비트코인 ETF라도 좀 있는 게 차라리 좀 관리하기 편하다. 이렇게 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그 그럴 수도 교수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ETF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음, 본토에서 해버리면 중국인들이 워낙 광기가 있으니까 안 네. 되지만 홍콩에서 하면 미국이 ETF를 승인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좀 싫지만 관리는 가능하잖아요. 약간 역의 느낌 좀 나네요. 네. 싫지만 관리하는 거. 근데 본토에서 못 하겠다. 너무 광기니까. 막 그렇죠. 매장론하고 막 옷 막 찢어서 막 서로 막 먼지 만들잖아요. 그런 걸 내가 음, 본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전에.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제 에, 홍콩에 좀 놔두면 그래도 부유층에 국한된 현상이겠죠. 음,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대로 5년 안에 중국이 비트코인 소유권 금지를 때려버리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작가님을 이제 뵙고, 네. 교수님께서, 비트코인 막 한 3천만 원 정도일 때 한 막 사라고 저한테 하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안 샀어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에이, 무슨 뭐 비트코인이 이거 말이 돼? 그랬는데, 작가님의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책을 읽고, 요번에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을 읽고, 최근에 6천만 원일 때, 네. 저 1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3천만 원일 때 사라고 할 때는 안 사고, 네. 6천만 원일 때 이제 질렀는데 그 다친 제 마음을 이렇게 좀 무한한 세계로 열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서점에 가셔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달러의 지형 이 두 책은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거는 이제 정말 필수 지식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은 뭐 지금, 교수님이 쓰신 요 두 가지 책을 읽고 비트코인 공부해도 뭐 늦지 않다, 혹은 뭐 늦지 않다가 아니라 이 책을 꼭 읽어야만 뭐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 혹시 뭐 그런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쵸. 뭐, 나름대로 중요하니까,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빌드업 해온 책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그 전작들이 녹아져 있는 책인데,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은 이제 불만들이 있어요. 왜 그게 비트코인 책이냐? 비트코인 안 나오는데. 뒤에 잠깐 사실 나온다. 그거 비트코인이 잠깐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책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책 맞아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깨닫는다는 거는 비트코인의 어떤 블록체인적인 원리라든가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 왜 비트코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읽으셔야 되는데 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음, 지정학하는 분들은 지정학만 하고 경제학은 경제학만 해서 지난 70년 동안의 국제 금융을 미국이
지정학을 풀어내기 위한 미국의 몸부림과 연결시켜가지고 쓴 책을 제가 못 발견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음, 제 생각이 근간을 이루지만 사실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쓴 책이고 그래서 각주를 많이 달았죠. 그래서 200개 정도의 책과 논문들을 각주로 달느라고 고생을 좀 했고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학문적인 공격을 거의 안 받았어요. 근데 주변에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어요. 책값이 좀 아쉬운데요. 음. 어떤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책값인데 그 책값은 좀 아쉬워요, 저도. 근데 아무튼 그 책은 도서관에서라도 빌려서라도 꼭 한번 읽으시면 이 음. 시대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새 이제 한 1, 2년 안에 바짝 준비해서 쓰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 배터리, 블록체인을 엮어서 지정학 책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오, 시대는 지정학으로 보지 않으면 반도체도 안 보이고 네. 배터리도 안 보이고 그럴 거야. 그렇죠. 갑자기 막 네. 미국으로 막 공장 옮기라 그러고 막 동맹 맺고요. 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변하는 지난 70년 동안의 시스템이 달러 시스템이고 달러 시스템이라는 건 그냥 종이돈 달러가 아니거든요. 음, 미국의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 도는 시스템이 바로 달러 시스템이에요. 음, 비트코인 맥시라는 나이브한 아나키스트들은 순찰은 순찰이고 미국한테 달러만 뺏으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미국한테 달러를 뺏는 순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순찰도는 해군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런 거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시야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시대가 보여요. 신문이 읽혀요, 그래야. 음.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트코인의 계절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명실상부한 비트코인의 계절인데, 비트코인의 계절이 우리가 기다려서 왔지만, 비트코인의 계절이 트레이딩 하기에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바보래도 이렇게 계속 상승장에서는 샀다 팔았다 하면 좀 늘어나요. 근데 보통은 그냥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승률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폭락을 계속 해가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신규로 이제 비트코인을 담을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고민하시고 좀 더 공부하시고 과감하게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건대 그 알트를 하는 건 막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시고 하셔야 돼요. 네. 음, 비트코인 해가지고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알트는 여러분들을 거의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의 저자이신 오태민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